1965년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15살 서영이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갓난아기일 때 마을어귀 절에 버려져 스님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스님들은 서영이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키워주신 스님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밥값은 제가 벌어야지요. 15살 소녀치곤 억척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오는 마을의 큰 기와집 박씨 집안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습니다. 이 아이 참 기특하구나. 어디 가서 이런 애를 보겠나. 주인집 사모님은 서영이를 특히 예뻐했습니다. 다른 식모들처럼 일을 대충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영아, 너 글은 아니? 아니요, 사모님. 그럼 안 되지. 저녁에 내가 가르쳐 줄게. 글을 알아야 세상을 살지. 그렇게 사모님은 서영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간단한 셈법, 예절까지 가르치며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엔 공부하며 5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서영이는 이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서영이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서영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영아, 이리 앉아라. 네, 사모님. 너 평생 여기서 살 거니? 서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서영이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잠잘 곳이 있고 무엇보다 사모님이 좋았으니까요. 서영아, 너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넌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해. 그런 내가 여기 썩히긴 아깝단다. 사모님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라. 서울 가는 기차표하고 종잣돈이야. 많진 않지만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사모님, 이게 무슨... 서울 가서 공장이든 어디든 일자리 구해서 살아봐. 네 나이 20인데 이제 너도 인생을 살아야지. 여기 머무르지 말고 더 큰 곳에 나가 너의 힘으로 살아보렴. 사모님,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서영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바보야, 울긴 왜 울어.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잘 되면 나 찾아오면 되잖아. 사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영아, 넌 꼭 잘 될 거야. 사모님이 장담한다. 그러니까 씩씩하게 가거라. 서울에 올라온 서영이는 두렵기도 했지만 잘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영은 청계천 공장지대에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서영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공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제 집을 사려고요. 작은 방이라도요. 에이, 그 돈 가지고 무슨 집을 사. 그냥 맛있는 거나 사 먹어요. 안 돼요. 저는 꼭 제 집이 있어야 해요. 서영은 악착 같았습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5년, 10년.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80년 서영은 마침내 해냈습니다.
당시 서울은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남쪽에 있는 땅을 사게 된 서영은 이곳에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개발 바람을 타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서영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해냈어요. 제 집이 생겼어요.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사모님께 매달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뜸했습니다. 걱정되었지만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기고 서영은 사모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은 사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고향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고른 선물 보따리를 들고 사모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기와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박씨 댁 말이요? 그 집 작년에 망했어요. 사업 실패했다나? 집도 팔리고 말이야. 식구들 다 뿔뿔이 흩어졌지. 사모님은요?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사모님? 아,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작년 가을에. 속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사모님. 제가 이제 왔는데. 제가 잘 됐다고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서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박씨 집안 식구들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으로 갔다던데. 둘째는 대구, 막내는 서울에 있다고 했나? 막내 아들. 서영은 그 아이를 기억했습니다. 서영이보다 10살 어렸던 그 아이는 서영을 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서영 누나, 나랑 놀자. 안 돼, 진우야. 누나는 일해야 하고 너는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크면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응. 나 서울대 갈 거야. 알겠어. 일 다 하고 나하고 놀자. 귀엽던 그 아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겠지요. 서영은 서울로 돌아와 막내 아들 박진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영등포의 허름한 쪽방촌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진우야. 너, 진우 맞니? 그 사람은 박진우였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깔끔하고 귀여웠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술 냄새 가득한 몸, 핏발 선 눈.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진우야. 나야, 서영이. 옛날에 너네 집에서 일하던. 서영 누나? 진우는 서영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우야, 대체 무슨 일이? 큰형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다 모두 다 실패하고 아버지가 사업을 일으켜 보시려고 고생하시다 결국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형들은 다 떠나고 나만 남았어. 진우는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서울에 왔는데 취직도 안 되고 이제 술 없인 못 살아. 마누라도 있었는데 떠났어. 애만 남기고. 아기가 있어?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얼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이불 위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축축하고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이 아기를 넌 혼자 키우고 있었니?
서영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작고 깃털 같은 아이를. 진우야, 너가 정신 차려야지. 이 아이를 이렇게 두면 어떡하니? 진우는 바닥에 앉아 텅 빈 눈을 하고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나 이미 글렀어. 술이나 마셔야지. 누나 돈 좀 있어?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기가 서영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영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우야, 이 아기, 내가 키우겠다. 뭐라고?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맡겨. 내가 이 아기 잘 키울게. 넌 지금 상태로는 아기 키울 수 없어. 누나, 그게 사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이 아기한테 해주고 싶어. 사모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단다. 서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누나 정말 키울 수 있어? 그럼. 나 이제 집도 있고 돈도 좀 모았어. 이 아기 잘 키울 수 있어. 그렇다면 누나 나 돈 좀 빌려줘. 다시 잘 해볼게. 서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미안해, 누나. 제발. 진우는 바닥에 머리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돈 줄게. 서영은 가방에서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돈이었습니다. 이게 50만 원이야. 이걸로 당분간 생활비하고 일자리를 찾아봐. 그리고 다시는 술 마시지 마. 진우는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이 아기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넌 다시는 찾지 마. 이 아기 엄마 아빠는 없는 걸로 해. 알겠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거야. 나 같은 아비보다. 서영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잘 키워줄게. 아기는 서영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영은 아기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습니다. 백성민, 빼어날 수. 민초들 사이에서도 빼어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너의 할머니, 나한테 천사 같았던 분 이야기. 서영은 밤마다 민수에게 사모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영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잘 자랐습니다. 서영이 살뜰히 민수를 키웠습니다. 서영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민수는 식당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며 자랐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민수 대견하다. 민수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보며 자신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큰 회사 만들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그래, 그래. 우리 민수가 효자네. 식당은 잘 되었습니다. 서영의 정직하고 푸짐한 음식 덕분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몇 년 후 서영은 식당을 2개, 3개로 늘렸습니다. 민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엄마의 식당 사업을 물려받아 외식 프랜차이즈로 키웠습니다. 민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회사도 잘 경영했습니다. 서영 F&B는 전국에 200개 매장을 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장이 되었고 서영은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서영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한 고아 소녀가 이제는 대기업 회장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민수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가끔 민수가 물으면 서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지.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엄마도 얼굴이 가물가물하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 한 노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나쳐보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잘 처리하겠습니다. 비서는 민수에게 보고하고 노인에게 다가가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자기가 회장의 아버지라며 소동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라니. 민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왠지 그 노인이 궁금해졌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 남루한 옷차림, 떨리는 손, 술 냄새.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그 일을 잊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식사를 하던 민수는 문득 그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괜한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야 해요. 아시겠죠? 민수는 어머니 서영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서영도 잘 자란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한편으론 민수의 아버지 박진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민수에게 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서영은 그렇게 서로를 믿으면서도 평생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슴 한켠 숨겨두었습니다. 한편 회사 밖으로 쫓겨난 박진우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꺼내봤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 그는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술집에서 우연히 TV를 보다가 서영 F&B 회장 민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명예회장 서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저게 서영 누나? 그럼 내 아들이 회장이 된 것인가?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지난 시간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며 돈을 받아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금세 고개를 저었지만 지금 당장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박진우는 술을 마시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결국 회사 건물까지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그렇죠.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일은 넘으신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갓난 아기 시절의 사진은 본 적이 없었던 민수는 어머니가 이사하며 몽땅 잃어버리셨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다 그 노인이 빌딩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기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창밖을 내다보며 노인이 있는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나타날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인이 보이지 않으면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지난 밤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그만 화를 입은 것입니다. 직원들 말로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병원 응급실로 민수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민수에게 보고를 하고 민수는 회사 앞에서 일어난 일이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조사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눈에 보아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비서에게서 노인의 고향과 살아온 배경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수가 태어난 해에 아들이 있었지만 이후 다른 집에 양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병원에 몰래 찾아가 커튼 너머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이 필요한 사기꾼인가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2주 후 박진우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어르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후원자분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시고 잘 살펴달라 부탁하셨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죄송하지만 밝힐 수 없다고 들었어요. 박진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나 같은 인간을 도와준단 말인가? 평생 남에게 손을 빌리기만 했고 술만 마시며 살았던 자신. 그런 자신을 누군가 도와준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다행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후원자분께서 고시원 방을 하나 구해주셨대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시라고. 후원자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러게요. 너무 고마운 분이네요. 참, 그리고 당분간 생활비도 지원된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박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진우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다리도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여기는 체력이 필요한데 거절만 계속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이번에는 다시 잘 살아보자. 어느 날 작은 골목 식당 앞을 지나다가 설거지 구함 종이를 봤습니다. 박진우는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설거지 하는 사람 구하신다고요? 아, 네. 그런데 나이가 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좋으니 기회를 주세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주인 김 사장은 한참 박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민수는 가끔 한 번씩 사람을 보내 박진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박진우 씨는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술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일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돕고요. 단, 제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진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식당 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박진우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진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청소, 심부름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쉬엄쉬엄 하세요. 그렇게 무리하면 몸 상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저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김 사장은 박진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박진우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김 사장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 진우 씨, 혹시 요리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정말입니까? 박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틈틈이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진우 씨도 자기 식당 하나 차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부터 박진우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손질하는 법을 배우고 저녁에는 남아서 조리법을 익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보람 있는 거구나. 박진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 새로 주어진 삶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술에 취해 보낸 수십 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아들을 돈 몇 푼에 팔고 나는 정말 쓰레기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술을 끊고 성실히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가 일하고 쉬고 있을 때 식당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있잖아요. 네, 사장님. 저희가 올해나 내년 가게를 정리할까 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 가게 인수받을 생각 없으세요? 네. 제가요? 네. 진우 씨 일 성실하게 잘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저도 진우 씨만 응한다면 마음 편히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진우 씨를 추천하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요? 아니,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인가? 박진우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뜸한 시간에 김 사장이 박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 씨 쉬면서 이거 좀 드세요. 김 사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번에 얘기한 건 생각 좀 해보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저도 좋은 조건이라 솔깃했거든요. 우리 천천히 더 생각해봐요. 그나저나 오늘 뉴스 봤어요? 서영 F&B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한다던데. 이 근방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가게에서도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서영 F&B요? 박진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그 회사 알죠?
회장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군요. 명예회장이신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시대요. 고아 출신인데 맨손으로 성공하셨다고. 그런데도 겸손하시고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신다던데. 박진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영 누나. 그리고 민수.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박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후원받은 것도 혹시 민수가? 생각해보니 모든 게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병원비, 고시원, 생활비. 그럴 리가.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면, 아직 늦지 않은 거라면, 박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언젠가 당당하게 민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고 김 사장은 전적으로 박진우를 믿어주었습니다. 진우 씨, 이제 거의 요리사 수준이네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았던 어느 날 김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박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재개발된대요. 6개월 안에 나가야 해요. 박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상금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 돈으론 다른 데서 가게 다시 열기 어려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그냥 접을까 생각 중이에요. 박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찾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했고 여기서 사람다운 삶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김 사장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진우 씨, 이거 봐요.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 F&B 재개발 지역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발표. 영세 상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무이자 대출 및 컨설팅 지원. 서영 F&B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돕는데요.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박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만약 신청했다가 민수와 마주치게 된다면. 아니야. 내가 왜 피해야 해? 나는 이제 떳떳해. 박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신청해 봅시다. 한 달 후. 서영 F&B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심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오늘 심사위원들이 직접 가게에 온다고 해요. 잘 준비해야 해요. 네, 사장님. 박진우는 아침 일찍 나와 가게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음식 재료도 신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대표 메뉴인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박진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양복을 입은 젊은 직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흰 머리의 노부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박진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얘졌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따뜻한 눈빛. 민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서영도 박진우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서영 명예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영 명예회장은 박진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세월에 깎인 얼굴, 하지만 그 눈매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진우?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아니, 회장님. 진우야. 너가 왜 여기에?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나야. 박진우. 아니. 이런. 세상에. 서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서영은 직원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박진우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은 이 상황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먼 발치로 떨어져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야, 그동안 어떻게?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아니, 미안해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누나라고 해. 옛날처럼.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아기를. 서영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너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박진우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절어 살았던 수십 년, 민수를 찾아갔다가 쫓겨난 일, 교통사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일.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서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누나 정말 미안해요. 아이도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되었겠죠?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 그래, 민수는 아주 훌륭하게 컸다. 잘 지내고 있고 너가 크게 걱정할 건 없단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그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줘서. 서영과 진우는 길었던 세월을 눈물로 흘려보냈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에 올라탄 서영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우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몰래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했었지. 설마.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지금 어디니? 회사입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당장 와라. 어머니가 있는 대로. 네? 어디신데요? 주소 보낼게, 빨리 오너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됐구나.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급히 차에서 내려 서영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식당 간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서영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어머니. 일단 들어가자. 서영과 민수는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 민수, 그리고 박진우.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누군지 아니?
민수는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1년 넘게 몰래 지켜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어머니가 다 말해줄게. 세 사람은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먼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너한테 평생 숨겨온 게 있다. 너의 아버지 말이야.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건 거짓말이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이야. 민수는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서영은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고아로 자란 일, 박씨 집안에서 일했던 일, 사모님의 은혜, 서울에서의 고군분투와 고향으로 내려갔던 일, 진우와의 재회. 그때는 힘든 시기였지. 다 이해한다, 진우야.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사모님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그래서 너를 데려왔단다. 그리고 평생 내 아들로 키웠지. 어머니, 미안하다, 민수야.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너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았단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한테 세상 최고의 어머니였어요.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자격이 없는 아비였다. 돈 몇 푼에 너를 팔았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다 너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찾아갔던 거야. 그게 나야. 그런데 너가 나 같은 인간을 도와줬어. 병원비도 집도 일자리도 다 네가 해준 거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박진우는 울면서 아들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어. 60년 넘게 살면서 이 1년이 가장 행복했어. 정말이야.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수가 박진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밉기만 했어요. 돈 달라고 찾아온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분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바라지 않으실 거란 걸 알았어요. 서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밥 한 끼 해드릴게요. 제대로 된 건 처음이지만. 잠시 후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될 줄이야.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김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 숨겨진 비밀, 아픔과 후회. 그 모든 것이 따뜻한 밥 한 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박진우는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서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1년 후 작은 식당 앞에 화환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가게 앞에 서서 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우네 밥상. 김 사장에게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지만 서영 F&B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축하해요, 박 사장. 고마워요, 다들. 단골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서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왜들 서 있어? 손님 오셨는데. 서영은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내가 도와줄게. 손님 많을 테니까. 누나.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서영은 능숙하게 홀을 돌아다녔습니다. 76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력이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박진우와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 F&B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 알코올 중독 회복자 재활 지원 사업 신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사업을 확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늦어도.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녁 민수는 진우네 밥상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영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여기 계셨어요? 응, 요즘 여기 오는 게 제일 재밌어. 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진우가 직접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특선이야. 내가 새로 개발한 메뉴거든. 기대되네요. 세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뉴스 봤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서영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죠. 민수는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분 덕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뭘.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가르침이었어요. 박진우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이라는 말. 네.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영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그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이고 용서보다 큰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